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분양통지공고 정비법에서의 절차 편이 나옵니다. 235페이지죠. 일단은 이 편은 잠시 앞에 가서 우리가 절차를 한번 더 간단히 보고 나서 할게요. 이 227페이지에 절차가 나옵니다. 절차편을 보시면 이미 다 했던 내용이지만 절차는 꼭 그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시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은요, 여기 분양통지 공고와 분양신청, 요까지는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사업시행계획서. 실제 보시면 조합을 설립할 때, 이 조합을 설립할 때 만약에 10평이, 14평을 준다 하면서 분담금이 한 2억씩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설립을 해서 조합 동의를 다 받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면요, 실제적으로 10평이 12평 요 정도만 되어지고 요 분담금이 3억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은 동의했지만 요 상세한 사업 시행 계획서에 나와 있는 이런 식의 분담금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요 돈을 내고 오실 분들 신청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분양통지 공고와 분양신청이다 라는 유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부터 배우십니다. 다시 본문을 가보시면은 요 내용이죠. 23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서에 인가받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120일, 여기가 있죠. 120일 안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 오른편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당신들의 현재 가지고 있는 종전 그 낡은 건축물에 관한 가격이 현재 얼마다 확정을 합니다. 사업시행 인가 고시날 해서 기준 해서 평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새 아파트가 탄생이 되어지면 분담금을 얼마 내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을 통지하고 요 결정을 이제 일정 기간 내에 해라, 분양 신청 요 기간을 안내해 줍니다. 이때 분양 통지 이 사항들을 통지해 주고 신문에 공고하는데, 분양 신청 기한은 요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사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필요할 때 20일 한 차례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고민해서 요 새 아파트를 받으실 분들, 또 청산하실 분들 결정해서 요 사업 시행자, 즉 조합한테 분양 신청을 요 기한 내에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혹시나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관리처분 계획 사업에서 분양 대상지가 된 적이 직전 5년 안에 본인 포함해서 식구를 포함해서 한 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투기를 또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민해 보니까 신청을 하지 않거나 돈이 없다 등의 판단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른편에 보시면 있습니다. 절차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자가 있으면 이제 요 분양 신청하지 않는 자뿐 아니고 했다가 철회하는 분도 있습니다. 철회자. 또 너무 한 건물이나 한 토지에 많은 지분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분이 작다 그러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일 때는요, 특히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그 다음에 나오는 절차입니다. 인가고시일로부터 그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의를 한다, 즉 청산협의한다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청산협의가 또 잘 쉽게 되지 않겠죠. 요구하는 금액과 이제 지급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요, 요 90일 끝난 그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를 시행자가 하게 되어 있다.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도 간단하게 체크하십시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다음번 절차죠. 분양 신청이 끝났으면 분양 신청하신 분들 가지고 이제 원하는 평수 또 이러한 배정을 해주는 관리처분 계획을 세웁니다. 건물을 바꿔주는 계획이다 보면 됩니다. 종전 금액이, 평가 금액이 만약에 2억인데 새 아파트 24평이 이 최소한 그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향후에 가치가 6억이 된다. 그러면 이 차액분이 4억이겠죠. 이 4억을 당신들 내고 이제 또 24평을 신청하셨으니까 24평이 101동이다. 101동인데 101동에 초점해가지고 이제 1001호다. 이렇게 해서 배정을 쭉 해주는 동호수도 다 나오는 관리처분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채수가 좋으면 제일 탑층이라든지 좋은 층에서 배정받을 것이고, 또 특이할 때 채수가 안 좋으면 1층 이렇게 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할 수 없죠. 그러면 팔아먹든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정비사업에 관한 조합원의 권리는요, 팔 수 있다가 기본 원칙인데 팔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건물을 바꾸는 관리처분계획을 세우는데 이 관리처분계획 내용이 좀 많습니다. 많지만요, 요것은 우리 시험에까지는 나오지 아니할 상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좀 깊이 있게 보실 분들은요, 요 내용을 보십시오. 자, 분양 설계 이 얘기는요, 10평을 가진 분한테 24평을 준다.
또 여기에 신청하신 분이 누구냐, 또 이 사람들이 받을 건물이 6억이다, 초산액, 또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건물들이 뭐 2억이다, 3억이다, 이런 식의 어떤 가격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조합원의 분당 규모가 얼마가 된다, 4억을 더 내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 또 그 해당 주택이나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다, 임차권자 등의 어떤 권리 명시도 파악을 해서 임차권을 보호를 해준다, 또 있죠. 소유권, 또 세입자별 손실보상 명시도 있고, 또 그 옛날 건물이나 토지에 압류, 가압류 붙어 있으면 그것도 파악을 딱 해서 새 건물로 그대로 이관시켜준다라는 의미가 이게 담겨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도 보시면은요, 요거도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 받더라. 근데 아까 사업시행 계획서는 60일이지만 관리처분 계획은 30일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준다. 다만 타당성 검증 대상이 되는 좀 중대한 사항일 때는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또 가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요 관리처분 계획을 세울 때 앞서 페이지에 보시면 요 분양 설계라는 것이 있어요. 분양 설계. 실제 건물을 바꾸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 기준, 바로 분양 설계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 분양 설계 시기는 보시면 기준 시기는 분양 신청이 끝나봐야 분양할 사람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분양 신청 기한 만료되는 날 기준에서 분양 설계를 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주택 공급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집은 한 개만 준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2개 이상 소유에도 한 개고 공유에도 한 개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만 또 예외가 나옵니다. 1주택 공급이 원칙인데 예외가 있더라. 그래서 이 사항도 조금 중요한 사항인데 좀 봐주세요. 일단은 공유가 건물이 아니고 건물 공유자일 때는 한 개 준다가 원칙인데, 토지를 공유했을 때는요,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 면적 이상이 되어지면 2개, 3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른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니은사항이 또 중요하죠. 다음의 경우는 소유한 주택 수만치 다 공급도 할 수가 있다. 10개 있으면 10개, 20개 있으면 20개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A번 보시면 과밀 억제권역 나오죠.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시와 그 인근 반경에 있는 뭐 인천, 부천, 안양, 또 과천, 여의도, 의정부, 요 인근에 있는 그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그 밑에 평택 쪽은요, 평택과 화성은 성장 관리권역, 또 오른편에 보시면은 무슨 양평이라든지 이쪽은 이제 그쪽은 이제 자연 보전권역입니다. 그래서 서울 중심에서 바로 인구가 많이 모여 있는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의 재건축 사업은요, 보시면 다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리얼편을 보시면 과밀 억제권역이라 할지라도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닌 곳에서의 재건축은 최대 3주택까지 줄 수 있다. 2개 있으면 2개, 1개는 1개, 3개는 3개, 10개는 3개, 이 얘기입니다. 기타는 청산하고요. 자, 그런데 요 두 경우로도 잘 보시면요, 요 니은의 A번과 요 리얼편을 보시면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제외한다 라는 말이 각기 등장하죠.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면 1개만 준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또 디귿편을 보시면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종전주택의 어떤 사업 시행 인가 고시날 있던 기준 가격, 한 집이 평수가 좀 커가지고 만약에 30억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또 종전에 주거 전용 면적 평수가 80평이야. 그 새 아파트는 이제 제일 큰 평수가 44평이다. 그럴 때는요, 요 종전 주거 전용 면적과 또 종전에 있던 토지나 건축물들 그 가격, 요 범위에서 원하고 신청한다면 2개까지는 집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1개는 신청 평수고, 근데 1개는 60 이하,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24평짜리입니다. 이하, 요 이하로만 줘야 된다. 1 플러스 1인데 1개는 60 이하다. 근데 60 이하 요것은 이제 큰 평수 말고 60 이하 요것은 소유권 이전 고시 받으면 그 다음날부터 3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위험은 1개만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 요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우리가 앞서서 절차해봤지만 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에서 이하이자 사업의 착수, 철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편도 한번 보시는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거나 이후야 철거할 수 있다. 철거할 것이니까 이제 또 이번 편 보시면 사용 수익을 못한다. 비우고 이사가라 이 말 되겠습니다. 사용 수익을 못하고 이사가 가야 되니까 종전 임차권자들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 이런 법적인
보호가 있습니다. 이 보호가는요, 정비사업한테는요,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요, 관리처분이 인가가 딱 나버리면 다른 특별법에서의 어떤 계약기한 이 법원다 할지라도 이 법원 다 철거하고 집을 비워주고 이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받을 돈, 금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세입자가 행사한다. 집주인이 돈이 없죠, 사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 조합한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 등의 시행자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급하고 난 다음에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원 소유자, 집주인한테 구상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예외가 등장합니다. 보시면 다시 1번 보시면 권리처분이 인가 고시가 있고 난 이후에 철거한다. 그런데 건물이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미리 철거도 할 수 있습니다. 붕괴물이 있거나 또 이미 다 사업기한이 계속 지연되면서 이미 다 결정은 딱 되었다. 그러면 미리 다 집을 비우겠죠. 그래서 텅텅 빈 마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공가가 발생이 되어지면 청소년들 운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해당 그 집주인, 소유자 동의받고 시장 군수의 허가받아서 미리 철거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또 보시고요. 또 2번 보시면은요, 이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동의해 주거나 아직까지 손실보상, 보상금을 안 준다. 버틸 수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착수했습니다. 철거했습니다. 완성이 딱 공사했습니다. 완성이 딱 되었습니다. 당연히 준공인가를 받습니다. 정비법은요, 정비구역에 지정 고시할 때는 보시면 특별시 등이 나오지만요, 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난 이후에 조합의 설립부터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 인가, 준공인가 등은 전부 다 시장 군수 등이 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요 등에는요, 구청장이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 다음에 준공인가를 내주고 공사 완료 고시를 딱 해주면 사업은 완료되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고시가 딱 되어지면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대지를 확정 청약해서 토지 분할을 합니다. 이 말은요, 한동 건물들 다 완성이 되었지만 구분 등기가 안 되어서 그래서 구분 등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분양받을 자한테 통지하고 고시한다. 관리처분계에 정한 사항을. 요 관리처분계획 보시면 동호수가 다 나온 데 있었죠. 요걸 딱 그 통지 마지막에 통지 고시해주고 소유권 이전해 줍니다라고 통지 고시해주면요,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에 따라서 바로 그 다음날 이제 그 해당 그 새 집이 사전에 미리 사전 입주 허가 받아서 다 입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사 완료 고시가 딱 되어지고 소유권 이전 한다라고 통지하고 고시가 딱 되어지면은요, 요 고시한 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그 집이 진짜로 자기 집이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차는 이렇게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에 문제가 쭉 뜨죠.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통과했지만요, 사업시행자, 그 결정, 즉 조합의 설립 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239페이지 보시면 조합의 설립 등이 나오는데 이건 항상 별도로 또 띄어서 하나 봐야 되니까 시행자표는 분리해서 이렇게 또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